지금 상대방이 보여준 음성 결과지 보고 그럼 문제 없겠지 하고 안도하고 계신가요? 헤르페스 의심으로 성병 검사 중이라면 제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건 이제 안전하다는 결과가 아니라 지금 안전하다는 결과일 뿐입니다. STD 검사로 검출되지 않은 바이러스가 여전히 잠복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의 음성 결과만 보고서 검사도 했으니 괜찮겠지라고 넘겨버린다면 나중에 왜 그때 아무도 이 설명을 해주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STD 12종 검사면 중요한 건 다 보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헤르페스도 검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헤르페스 보균자여도 STD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STD 검사는 보통 검체에 바이러스나 균, DNA가 지금 나오고 있느냐를 보는 검사예요. 헤르페스는 특히 증상이 있는 병변에서 면봉으로 채취했을 때가 가장 잘 잡힙니다. 증상이 없을 땐 바이러스가 피부 표면에 항상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검사 타이밍에 따라서 음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증상이 분명하면 육안으로도 헤르페스를 확진할 수도 있어서 PCR 검사가 무의미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확진 당시에 STD 검사를 별도로 하지 않았어요. 의사 눈에 너무도 당연하게 헤르페스로 보였나 봅니다. 제가 봐도 그랬고 여러분은 여기서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안 잡힐 거면 왜 병원에서 12종 검사만 권하는 거지? 여기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째, 12종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임질이나 클라미디아 같은 세균성 성병을 잡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즉 병원은 헤르페스 하나만을 잡기 위해서 이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성건강 지표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둘째, 피검사는 과거의 모든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환자가 받을 심리적 충격을 고려해서 먼저 권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피검사도 같이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상시 피부 상태일 때예요. 이때는 헤르페스가 피부 표면에 있는 게 아니라 신경절 깊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잠복 상태일 땐 표면에 바이러스가 없을 수도 있어서 음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꼭 이해해야 할 핵심 개념이 있는데 바로 윈도우 피리어드, 즉 공백기입니다.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온 순간부터 검사기에 잡히기까지 걸리는 시차를 말해요. 구체적인 예시를 볼게요.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었어요. 뭔가 불안해서 병원에 갔어요. 검사 받았어요. 결과는 음성. 다행이다. 정말 다행일까요? 아니에요. 증상이 없다면 검사지에서 음성이 나오는 건 당연해요.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바로 신경절로 숨어들었으니까요. 헤르페스는 감염되자마자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수일, 수개월까지도 신경절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공백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항체도 없어서 피검사로 점출도 안 돼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 침입자를 인지하고 항체를 혈액 속에 뿌리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피검사로 정확한 판단을 하기까지 보통 12주를 잡거든요. 항체가 그때쯤이면 거의 형성이 되니까요. 다시 말하면 관계 직후 검사는 거의 의미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있어요. 나는 입술에만 물집이 생기니까 아래쪽은 안전해 라고 생각하는 그 1형과 2형의 구분입니다. 예전에는 1형은 입술, 2형은 성기라고 나눴지만 요즘은 구강, 성교 등을 통해서 1형이 성기 쪽에 발견되는 경우가 흔해졌어요. 만약 여러분이 검사 결과에서 1형 양성이 나왔는데 이건 입술 물집이니까 상관없어 라고 넘겼다면 그게 사실은 파트너에게 옮길 수 있는 성기 헤르페스의 원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검사를 할 때는 반드시 1형과 2형을 구분해서 검사하고 내 몸의 정확한 위치와 상태를 파악해야 됩니다. 단순히 12종 검사만 믿지 마세요. 진짜 내 몸 상태를 알고 싶다면 관계 3개월 뒤에 꼭 혈액 항체 검사를 따로 요청해야 돼요. PCR 검사는 지금 현장에 범인이 있는지만 알아보는 거고 활동 중인 바이러스만 잡는 겁니다. 잠복기에는 음성이 나와요. 반면에 혈액 검사는 항체 검사로 내 몸이 범인과 싸운 흔적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지금 없어도 과거 감염 흔적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노출 직후에는 아직 항체가 없어서 음성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양성도 있어서 수치와 확인 검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증상이 없으니까 안전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오류예요. E형의 경우도 감염 사실을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 매우 많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대략 80% 전후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증상이 아예 없거나 약한 경우가 많다는 뜻이죠. 실제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직접 상담했던 케이스예요. 30대 여성분인데 1년 반 동안 성관계가 전혀 없었대요. 그런데 지난 여름에 좀 가려워서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출혈도 없고 분비물도 심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STD 검사에서 헤르페스 양성이 나타난 거죠. 결과를 듣고 깜짝 놀라서 들어오셨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아마 예전에 다른 사람에게서 옮았던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떨어질 때까지 숨죽이고 기다린 거예요. 또 다른 케이스는 남자친구가 헤르페스 양성이 떠서 본인은 증상이 없는데도 피검사를 해봤대요. STD 검사는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항체 IgG가 양성이 뜬 거죠. 병원에서는 오래된 감염으로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증상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이렇듯 헤르페스는 누구에게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 걸렸는지, 누구한테서 옮았는지 특정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적지 않아요. 헤르페스를 포함해서 많은 성병들이 무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용히 핑퐁대고 있는 거죠. 만약 12주 뒤 피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인생이 끝난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헤르페스는 완치는 안 되지만 충분히 관리가 가능해요. 바이러스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여러분의 강한 면역력입니다. 피곤하거나 잠이 부족하면 바이러스가 활동을 시작하니까 컨디션 관리 꾸준히 해주시고요. 피부가 간질거리거나 찌릿한 전조 증상이 오면 바로 라이신을 증량해서 복용하고, 그래도 증상이 올라오면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서 빠르게 수포를 가라앉혀야 합니다. 그리고 파트너와 상태를 공유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관계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전염을 시키지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꼭 드릴게요. 헤르페스는 이제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는 병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혹은 상대방도 모르게 이 잠잠했던 바이러스가 이제 나타난 것일 뿐이에요. 지금 음성 결과지를 들고 계신가요? 증상이 있다면 바로 PCR을 하시고, 증상이 없는데 불안하다면 마지막 관계 12주 뒤에 반드시 혈액 검사를 해보세요. 모르면 공포지만 알면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막연한 불안감을 확신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시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